건덕지가 없어서 찾다가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안 교수님은 이 사전투표제도 지금 있는 제도적 결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고 이걸 좀 헌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위헌성을 논증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헌법 논증 형식으로 조금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헌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도 뭐 한 교수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지금 현재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글에서는 아까 한 교수님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일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재판소 같이 2009년에 전자투표기 연방하원 선거입니다. 연방하원 선거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전자투표기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일부 지방의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기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자투표기를 쓴 과정에서 핵심적인 그 과정이 검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결과의 정확성만 따진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의 검증 가능성을 따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 결정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물론 지금 저희들의 사전투표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심판 대상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자투표기 자체의 위헌성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헌법적 원리는 결국은 일반 시민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그 선거의 핵심적인 과정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절차적 보장이 되지 않은 안전장치가 없는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기는 위헌이다라는 취지고요.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선거 원칙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에 선거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 보통 선거의 원칙, 그다음에 비밀 선거의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 이렇게 4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한데, 근데 공개 선거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선거의 원칙. 그러니까 뭐 전자투표 제도가 들어오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 제도가 갖는 이 오늘날의 전자투표나 또는 내지는 그 기술을 투표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헌법적 통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9년에 독일 연방헌재가 그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줬던 거고요.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일부 헌법 교수님들이 독일의 연방헌재를 소개하면서 우리 헌법 안에도 공개 선거의 원칙이 당연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선거의 원칙,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선거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 선거 절차는 무효다 또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헌법 원칙이 저희들 인식 속에도 잘 없었고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헌법 이론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2009년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원칙을 확립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헌법 안에도 116조의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거가 공정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IT 기술이 선거에 도입되는 이 마당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공개 선거의 원칙이다. 검증 가능한 선거 절차가 하나의 헌법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만 놓고 강의하다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려니 좀 목이 타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 좀 소개를 했고요. 헌법재판소 우리 지금 크게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선거의 통합선거의 명부가 누가 투표했는지 또 총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의 투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투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검증 가능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기서도 뭐 지금 한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분증 전자 이미지 외에는 없고 이것을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걸 폐기하는지 나중에 선관위 좀 묻고 싶습니다. 선거일 후에 30일이 지나면은 전자 신분증 전자 이미지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도 아닐 것 같은데 또 비밀 투표의 관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증거인멸. 예, 그거는 이제 승진이가 좀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은 문제 계속 이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공개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입법 장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충분히 지금 한 교수님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법률에서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가 규칙으로 인쇄용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위 규범에서 그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완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제가 봐도 제가 그동안 한 30년간 법 공부를 하면서 해석을 해왔는데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인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위 규범에서 말하는 것이 법률의 입법 의사를 명백히 위반하는 거 아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고 보면은 결국은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나중에 검증 가능하게끔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검증 가능성을 인쇄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없애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선관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 통해서 만약에 검증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대법원이 또 이걸 허용을 했습니다. 합법이라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대법원의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도 판단을 잘 내릴 때도 있는데 이 판단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도 이제 법률에 보면은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은 인쇄로 가능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논리는 정말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하고 여기 지금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찍는 거는 전혀 기능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법률에 되어 있죠. 법률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하위 규범에서 이걸 변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입법 의사를 명백히 위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법원의 논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대법원의 결정도 판결도 종격 판결이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혹시 나중에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표용지 1년 번호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번호표 처리에 관해서는 법률에 번호 1년 사전 투표에서 1년 번호표 1년 번호지 부분을 떼지 않고 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입법자가 이런 규정을 두었는가? 이걸 떼내서 나중에 검증이 가능하게 비교해서 실제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자 스스로 폐기시킨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부정선거.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뗐다고 해서 떼냈다고 해서 그게 신속한 투표의 편이 있으냐 이거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선관위의 선관위 계십니다만 선관위의 입장은 우리 선거에서의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의, 투표자의 편의 또는 행정적 편의 또 투표수를 많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지금 헌법상 공개 선거의 원칙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비교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저는 법원이 사기꾼이야.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가치 앞에 중요한 공개 선거의 원칙이 갖는 검증 가능성의 가치를 포기한 거 아닌가.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걸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사전투표 제도를 합헌 이번 재판부에서 부인 전원 일치로 합헌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전 결정에도 사전투표제가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보면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그건 합헌일 수 있죠.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단정짓기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놓친 논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공개 가능성의 원칙에 선거 공개의 원칙에 따른 검증 가능성의 그 가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정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논정의 누락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에 관한 그 부분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합헌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바뀌면 다시 이 문제를 재점검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이것으로 일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